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상 불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하고 문건을 만들었던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고 별도로 확인할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이제 조사 전문가들의 그 인용 보도가 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표본 쿠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표본 쿠킹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 오염된 표본을 가지고 네. 오염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쿠킹을 위해서 이러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오염된 표본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 만약에 네. 윤석열 지지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을 번호를 넣고 홍준표나 유승민 지지 성향 사람들을 뺀다면 네. 표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이것은 우세로 나오는 거죠. 오히려 더 이제 저희가 앞서 보도했던 것 가령 뭐 윤석열 홍준표보다 2~3% 올려주이소 예, 예. 이것은 이제 한 500명 조사하다가 2,000명으로 뻥튀기를 한 거잖아요. 예, 예. 이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뻥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것은 표본 자체가 오염돼서 갔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혐의점이나 이것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명태균 씨가 기존에 이제 과거에 했던 네. 수법들이 대부분 이 증명되지 않은 전화번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한 3차례 정도 벌금형도 선고받고요. 그다음에 네. 중앙선관위로부터도 적발이 돼서 이제 처분을 받은 전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과거 이력으로 돌아가면 전화번호 명부라든지 그다음에 114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DVD를 수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작업들이 익숙한 사람인 거고 예. 그것이 실제 여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는 확인이 되는 거죠. 예. 다만 이것이 실제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경선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 그것은 네.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인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증언에 지금 기대고 있고 네. 핵심 증언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홍준표보다 2% 정도 앞서게 네, 만들어 주이소라고 네, 하는 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표본 추출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 일종의 이제 물 타듯이 진한 커피에 물을 좀 타듯이 야그 2%만 좀 타서 홍준표 지지자 좀 섞고 뭐 원희룡 지지자 좀 섞고 뭐 윤석열 지지자 많이 해서 돌리면 그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 기관 대표들을 제가 이제 이번 취재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실제 좀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네.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다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 이러한 불법을 행할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지 예. 기술적으로 물어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혔고 저희 인터뷰에서도 이제 밝혔지만 네. 명태균 씨 지시로 한 거죠. 예. 500명을 돌려놓고 난 뒤에 2023명인가 뻥튀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홍준표보다 2~3% 앞서게 해라. 그래서 3.9%포인트가 아마 앞서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작업들이에요. 사실상. 다만 이것을 한다는 자체를 예. 그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전문가라면 그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죠. 예,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라는 어떤 도덕의 범주 안에 있는 거고 이거는 여심이라든가 그 선관위로부터 당연히 뭡니까 그 지적받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는데 명태균 씨는 그런 것을 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네네. 근데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접 이렇게 이 조사를 돌린 주체는 그러면 뭐 실무를 맡았던 거는 강혜경 씨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뭐 이름이 밝혀져서 그런데 이제 예. 소장은 김태열 소장이고, 근데 네. 이분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지시는 명태균 씨가 직접 강혜경 씨한테 했고, 네. 강혜경 씨가 실무를 담당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향 파악 문건도 저희가 강혜경 씨로부터 입수한 것이고, 네. 그 경위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지시에 의해서 이 작업을 했다 이런 거고,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각 캠프에서 판세 분석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예. 했을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상대 후보와 나와의 격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알아야 되는데 가상번호별로 지지 성향과 신상조사까지 한 캠프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캠프에서 행해졌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해요. 네. 명태균 씨가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제 했던 것이고, 네. 3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한 25만 명, 26만 명 대상으로 네. 했고, 그렇게 이제 추출된 것이 11,495명인데 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분명히 했던 것으로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추정이 네.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전달됐고 그 과정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밝혀내야 될 숙제, 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함께해서 밝혀내야 될 과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여기에서 새로 등장하는 게 여의도 리서치. 그러니까 저희들은 네. 이 여의도 연구원만 그 당내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의도 리서치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네네네. 근데 이 여의도 리서치가 실제로 선거 때마다 여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던 회사인데 이 부분도 관련이 좀 있는 거죠. 여의도 리서치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이제 여론조사를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예. 여의도 연구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연이라고 짧게 예. 부르는데 그곳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을 보면 네. 실제 본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때 민심 50% 그리고 당심 50% 예. 해서, 민심은 이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었고요. 예. 그리고 당심이 50%가 반영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 K-보팅. 예. 그렇죠. 이제 선관위 시스템에 의한 K-보팅이라고 예. 해서 이제 선거인단 책임당원 56만 네. 8천 명이 선거인단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네.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모바일 투표에 응하지 않은 미참여자들 대상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번호가 입혀진 예.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당원들을, 그러니까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리서치 한 곳이 ARS 조사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예. 그 당원 조사를 여의도 그렇죠. 리서치가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이제 경선 결과 그때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어요. 한 10% 포인트 정도 앞섰고, 다만 당심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합니다. 압승을 해서 이제 최종 6.5% 포인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부터 했고, 아마 이것이 경선에서 실제 활용이 됐다고 해도 결과치는 저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6.5란의 이제 네네. 격차를 보면. 다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윤석열 두 양자 대결에서 0.73 차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그러니까 후보 경선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본선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쩌면 다른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번 취재를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이것이었는데, 저도 이것을 접하고 난 뒤에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것이 활용됐을 것이라고 저는 아직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바라지만 저희가 확보한 증언이나 자료나 이렇게 놓고 보면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선 조작의 의심을 지울 네, 수가 맞습니다. 없다. 네, 그 맞습니다. 관련된 추가 보도는 이제 오늘이 사실상 1차인 셈이고 네, 네. 2차, 3차 계속 이어질 거다. 2차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예. 2차로 끝내고 싶은데 예. 구체적 증언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네. 앞으로. 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그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무지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조작을 했었다면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데라는 판단들을 저는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성향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참여한 경선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보도된 그 기사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이 됐다.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어제 이준석 의원에게 네. 이제 반론을 요청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귀국 비행기에 있어서 직접 예. 연락은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실에 물었고 의원실에서는 기존에 나갔던 예. 페이스북이나 인터뷰 입장으로서 대신 가름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저희 보도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이 아마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네. 밝힐 것 같은데 뭐 저로서는 당연히 부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것이 이준석 의원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이 내용이 전달된 것은 장담할 수 있다. 이 문건이. 그러면 지지성향 분석 문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나는 이 문건을 알지 못한다거나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그러니까 이 문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요, 부인을 할 겁니다. 부인을 할 건데 예. 아마 저희가 제기하는 증언에 의해서 아마 그것은 탄핵될 거다. 아니요, 저희가 비토될 제기하는 예, 저희가 제기하는 증언에 의해서 바로 반박이 될 거다. 반박이 될 거라서 좀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태균 씨가 이것을 3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의힘 당시 책임당원 네. 5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차에서 돌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를 돌렸고 예. 3차는 1차와 2차를 돌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총 단위가 한 26만 명 정도가 예. 했고 그다음에 최종 응답자는 이제 1만 1,495명인데 이렇게 하고 나는데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하필 이것이 당 대표한테 전달됐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이 문건을 전달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밝히셔야 돼요,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그 네, 내용을 그냥 밝혀야 된다. 명태균 씨가 그때 친분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줬는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느냐라고 타박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저희가 듣는 증언에 따르면 예. 또 다른 활용 범위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어떤 활용 범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추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려야 돼서 하는데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는 여의도 리서치로 갔다. 여의도 리서치로 갔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돌린 거다. 당내 여론 조사를 한 거다. 아니죠, 투표입니다. 정확하게 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K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 모바일 투표를 첫 번째 했고 모바일 네. 투표에 응하지 않은 미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리서치라는 한 곳이 그 안심번호 그대로 네. 전화 투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결과치를 합산한 것이 당심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각 캠프에 이제 좀 고위 관계자나 핵심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첫 번째 이 모바일 투표 값과 그다음에 두 번째 전화 투표 값이 각각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합산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예. 가령 모바일 물론 이제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한 것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네, 결과치가. 그런데 모바일 투표보다 예를 들어서 가상번호, 안심번호로 한 투표가 전화 투표가 훨씬 더 격차가 높게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예. 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